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지금 중간 기말이 끝난 2학기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계열로 진학할 예정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탐 선택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될 친구들이 대부분 과탐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한테 질문할 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과 또는 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갈 건데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물어봅니다. 우선은 과탐이 어떤 식으로 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과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과학이라는 건 과탐 축에도 못 끼는 과목이고요. 솔직히 고2를 위해서 만드는 과목인데 이 통합과학조차도 어려워합니다. 이 이유는 중학교 2, 3학년 때 교육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으로써 암기 자체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요. 여러분한테 잘못 박혀있는 게 암기하는 거 나쁜 거, 주입식 교육 나쁜 거, 주입식 교육이 암기하는 교육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보통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진짜 자유학년제예요. 정말 자유롭게 지내는 애들, 그리고 일부는 영재반 입시에 몰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 중간 기말을 보는 순간부터 거의 한 70% 정도는 일반 내신 위주로 돌아서거나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죠. 중학교 때까지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고 항상 독서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과탐 준비를 잘 못합니다.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왜 준비를 못하느냐고 설명드리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 나오는 용어와 과탐에 나오는 용어는 계열부터 좀 다르고요.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쉽게 낸답시고 다 줄이고 잘라먹고 해서 줄거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양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의 양은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화학 난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두각돼서 눈에 보이게 되죠. 실제로 지구과학하고 생물 파트가 좀 더 우선적으로 나오는데 이 생물 파트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 원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탐을 잘 봤어도 문제고 못 봤어도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탐,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우선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의 거부감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탐을 뭘 선택할지 벌써 종이가 날라오죠. 이때부터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물화생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생명지구과학은 상대적으로 쉽고 물리화학은 어렵다.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통합과학을 빗대어서 판단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통합과학의 물리화학은 물리화학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우선 공부하기 쉬운 걸 선택하게 되죠. 나한테 쉬운 과목은 남한테도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자, 여러분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쉽다고 점수 잘 맞는다고 무조건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상대평가라는 걸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인원 중에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하고 얘가 상위 몇 퍼센트, 중위 몇 퍼센트, 그 다음에 하위 몇 퍼센트를 구분해서 등급을 가르게 되죠. 한마디로 쉬운 과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가서 점수를 높게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높게 받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90점을 맞았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내 등수가 낮을 수 있고 그래서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등수입니다.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선택을 합니다. 물리 같은 과목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비해 등급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요? 그럼 쉬운 과목은 공부하는데 시간이 적게 들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쉬운 과목 같은 경우는 진짜로 100점에 가까운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공부 자체는 난이도가 낮아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 같지만 이 문제 유형이라든가 문제의 완벽도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이 더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대등하게 들어가죠.
기본 공부하는 시간만 비교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공부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낮은 과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점수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요, 본인이 좀 더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과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편식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쉬운 과목, 무조건 어려운 과목은 배제해라 라는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물화생지 어느 걸 선택하나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연산이나 문제를 푸는 과정 부분이 약간씩 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리 같은 경우는 글 자체를 읽고 또는 표 자체를 읽고 수학적으로 해석한 후 그것들을 다시 계산해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 과정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죠. 난이도가 좀 많이 높죠. 하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전체적인 틀과 규칙성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후 공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규칙성도 당연히 봐야 되고 화학식이라는 특별한 어떤 구조에 관련된 식과 연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비 또는 몰수비 이런 식의 양적 관계에 대한 계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유추해보고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아서 1대2가 답이에요 라는 식의 연산 유추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은 예외성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라 암기량이 물리보다는 좀 더 많은 편에 속하게 되죠. 생물 같은 경우는 암기량도 꽤 많고요. 그 용어들이 낯설기도 하고 각각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계도 분석같이 유전 파트에서는 난이도가 꽤 많이 상승합니다. 오히려 근데 유전 파트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이 이후에 나오는 되게 난이도 낮은 부분에서는 용어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통 다 펑크가 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단원이나 쉬운 과목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수가 다른 애들이 더 높게 나와서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거지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평가를 해요. 제가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건 아니고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질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지구 내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별들의 행동이라든가 지구 안팎의 문제들 그리고 기후 이런 것들을 표를 통해서 해석을 해내고 그로 인해서 각 지역의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변화에 대한 언급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걸 골라라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암기량은 당연히 탑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암기량이 가장 많은 건 생투가 암기량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탐 과목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과탐 과목은 솔직히 2학년 때 핫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걸 갖고 대학교 때 과탐 중에 전기, 화학, 기계, 그래서 전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취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볼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고1이라는 시간은 아직 과탐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한 과목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최소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세 과목까지 과탐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한 과목 과탐 배우는 친구들은 이공계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유사 이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당신한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 왜 그때 놀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질문하는 대부분이 물화생지 안 해봤는데 어느 거 선택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호불호 그리고 개인의 역량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고 내가 너네들한테 야 화생지가 좋아 그래서 화생지 시키잖아요. 그럼 너네들 화생지 공부 안 해놓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어렵기만 더럽게 어렵네. 괜히 형 이과 왔어요. 선생님 말만 들어서.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남한테 선택을 맡기고 남한테 핑계를 댑니다. 지 인생인데요. 자, 여러분 꿈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니까 선택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우선 그 꿈을 이루려면 해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꿈을 혹시나 못 이뤘을 때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과탐 과목을 집어넣고요. 그 과목을 지금부터 선행 그리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건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선택을 어떤 걸 했다고 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리한 이유는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걸 고민만 하고 있지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게 필요가 없을 거니까 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은 절대 모릅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있는 제 제자들 중에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물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야, 물리 배워야 돼 라고 했더니 저는 물리 안 할 거거든요. 다시는 물리 안 해요 라고 하더니 선생님 저 기계공학과하고 토목과 갔는데 물리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들은 인생을 지금 스타트한 거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본 기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같이 안 해서 또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는요. 한 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최종적인 목표는 선택해 놨잖아요. 무슨 과 가고 싶고 무슨 대학 가고 싶고 그러면 그 밑에 해야 될 과목들을 나열하세요. 이 중에 꼭 해야 될 거 말고요. 꼭 해야 될 것과 혹시나 몰라서 해야 될 과탐을 넣고 지금부터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행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백날 남한테 물어보고 백날 누구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고 백날 뭐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얘기해도요.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그 선택의 결과물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선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능성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 놓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의 뜻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맞는 방법이죠. 앞에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이 개인적인 역량 차이까지 남한테 떠넘겨서 선택을 맡기려는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했고 그 밑에 선택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잘 못한다 그래도 누구도 너한테 돌을 던지지 않아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영상을 찍은 거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